안녕하세요. 딸기만두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에 앞서 채널에 읽고 있는 책에 관해 잠깐 얘기하려 합니다. 제 채널에서 읽는 책들이 다소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에 어쩌면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듯이 제 발달장애가 있는 딸에게 남기는 내용의 책들이라 재밌고 어렵지 않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책들로 고르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기준인 셈이죠. 그렇다고 지금 읽는 책들의 수준의 얘기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같이 웃었으면 좋겠고 끄떡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널을 만들었으니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주심에 감사해서 인사도 전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작가 글배우, 출판사 샘앤파커스. 어른이 된다는 걸 슬퍼할 필요 없다. 모든 어른이 우울하고 상처투성이고 버티기만 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땐 떠서 먹여주는 음식만 먹었다고 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대신 원하는 자유만큼, 갖고 싶은 자유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어떤 이유와 스스로 타협해 결정해놓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남들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건 어른이 돼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많아서 힘든 것이다. 간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것도 잘할 자신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지. 진짜 어른은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선택한 만큼의 책임과 두려움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힘들고 자유롭게 살지 않아도 힘들다. 그러나 이왕 어른이 된다면 인생에서 아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춘의 용기에 박수를. 청춘은 꺼지지 않는 별이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나는 2년 전 취업을 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교로 돌아갔다. 6년간 꿈을 가졌지만 실패했고 또다시 꿈을 쫓는다는 게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남들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릴 나이에 계속 꿈을 쫓는다는 게 가난함과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다. 늦었지만 작은 회사라도 취업해 평범하게 살아가지. 남들이 다니니까 학원에 다니고
주어진 과제를 하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매일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모두 그렇게 현실을 산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루 중에 유일한 행복은 자기 전 책상에 앉아 글을 쓸 때였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자 한자 적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았다. 결과만을 내놓으라 말하는 현실에서 잠시, 아주 잠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러나 가끔 작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독하게 마음 먹고 생각을 지웠다. 또 어려운 꿈을 쫓아 현실에서 뒤처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중 한 명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한다며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갔지만 결국 창업에 실패했다. 그러나 꿈에서 멀리 도망칠 줄 알았던 선배는 또다시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선배, 꿈 그거 제가 6년을 해봐서 아는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했을 땐 남들보다 더 뒤처져 있는 자신만 남게 되니까. 동혁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라면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닐까? 물론 힘들지. 앞으로도 더 많이 실패할지 몰라. 하지만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어. 못 그리는 그림도 계속 그리다 보면 어느새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야. 그 말은 작은 용기가 되었다. 억지로 꿈을 지우지 않고 계속 꿈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때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4시간씩 자며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매일 글을 썼다. 주위의 시선과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 대가가 없을 땐 결과가 아닌 내 노력을 의심했다.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만으로는 되지 않아. 열심히가 아닌 최선을 다해야 해.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낸다는 거니까. 어떤 결과를 받아도 후회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결과가 없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후회가 남을까를 두려워했다. 외로웠다. 꿈을 갖는다는 건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별이 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결과 없는 노력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잊지 말자. 그 별은 누군가 비춰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밝게 빛나는 멋진 별이라는 걸. 그렇게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 나는 작가가 되었다. 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위해 마음속에 품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응원한다. 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되고 싶었던 작가가 되고 나서도 행복하지 못했다. 매일 쫓기듯 살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도 그때뿐이고 성취가 없을 때는 오랫동안 좌절했다.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에 대한 글을 쓴 것도 사실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에 행복해지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작가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거짓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한참을 물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내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강연을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던 곳과 계약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고 싶은 여행지로 미래에 휴가를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행복한 날들은 없었고 행복을 바랐던 날들로만 가득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행복을 전부 미래에 두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미래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늘 현재에 있다. 삶은 계속해서 현재이기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미래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다 현재의 행복을 놓칠 테니까. 지금 행복하라는 말에 누군가는 말한다. 일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놀기만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돼요?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우선 일을 해야 할 테고 일을 열심히 해서 노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을 바라는 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방치이고 욕심이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노력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면 되고 노력이 싫다면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만족도 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얘기한다. 스스로 부정의 기운을 택하는 것이다. 삶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 완벽한 순간의 행복을 기다린다면 그런 순간은 살면서 거의 없기에 행복할 수 없다. 우린 완벽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행복을 찾아가며 그 여정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무언가 잘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듯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적는 연습을 해보자. 하루에 행복 3가지, 한 달이면 90가지, 3개월이면 놓쳤던 270가지의 행복을 적을 수 있다. 작은 행복을 적기 위해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살면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상황. 큰 행복은 몇 번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하기에 놓쳤던 작은 행복은 늘 곁에 있다. 친구, 날씨, 좋아하는 커피, 퇴근 후 영화, 치맥, 친구와 통화, 책, 노력하는 자신,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음악, 여행, 음식, 가족, 연인. 당신이 행복이라 생각하면 행복이 되고 당연함이라 생각하면 당연함이 되는 그것들. 우리가 미래에 두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희망이다. 현재의 행복이 어두울 땐 미래의 희망을 보고 미래의 희망이 어두울 땐 지금의 행복을 보며 걸어가자. 항상 좋을 순 없겠지만 인생에 더 많은 좋은 순간들을 남기기 위해 과거와 미래가 어떻든 지금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인생이다. 걱정과 고민은 다르다. 고민은 해결하기 위함이고 걱정은 마음에서 오는 불안함이다. 예를 들어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 면접을 어떻게 잘 준비할지 방안을 생각해내는 건 고민이다. 그러나 좋은 회사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하며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건 걱정이다. 이미 커진 걱정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해도 그 크기를 절대 줄일 수 없다. 대신 걱정을 고민으로 바꿀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사람을 너무 적게 뽑아서 못 가면 어쩌지 걱정된다면 가기 위한 방안에 집중해서 고민해보자.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된다면 시험에 붙기 위한 방안을 집중해서 고민해보자. 생각은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기에 고민에 집중하면 걱정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미운 사람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고민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건 걱정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나 역시 걱정이 정말 많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서 걱정이 많아 힘들다고 말하는 건 추운 겨울에 얇은 옷 한 장만 입고 계속 춥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고민조차 하기 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건 생각하여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에게 미안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고민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걱정은 현재를 훔쳐가는 시간도둑이다. 물론 지금 하는 걱정이 대부분 걱정할 만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그 걱정이 해결돼도 당신은 분명 또 다른 걸 걱정할 것이다. 걱정은 단지 다리를 떨거나 신발을 구겨 신는 것처럼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이다. 한 번에 바뀌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하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어릴 적 깜깜한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는데 발밑에 무언가 부딪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 무엇일까 밤을 새우며 걱정하다 아침이 되었다. 아침에 보았을 때는 작은 모자가 떨어져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까 걱정했다. 내 꿈이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내일도 나아갈 길이 힘들 것 같아 걱정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막상 일어난 일도 내가 한 걱정에 비해 작은 모자처럼 한없이 작고 두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루를 버티느라 지친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마저 걱정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난 생각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항상 이유를 찾기 때문이다. 그래도 되는지, 그건 틀린 게 아닌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 생각이 너무 많아 스스로 지쳐갈 때면 생각한다. 그건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때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수록 삶에는 좋은 순간이 더 많이 남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할수록 삶의 아픈 순간은 더 적게 남을 테니 시간이 지나 뒤돌아봤을 때는 가장 적은 후회가 남지 않을까. 미워하지 말고 버티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 지금 내 모습이 싫을 때면 우리는 보통 자신을 미워하거나 주위를 원망한다. 그러나 그런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지마저 무너뜨려 벼랑 아래로 나를 떨어뜨린다. 나를 미워할수록 벼랑의 깊이가 깊어져 다시는 올라올 수 없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가장 힘들어할 때 당신의 손을 지금 잡아준다면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영영 잘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남들보다 늦었고 실력도 형편없고 가난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후회돼도 나는 나를 믿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나는 계속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손을 잡아준다면 넘어져 있던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온다. 아무리 깜깜하고 별 없는 밤이 오도 밝은 날은 찾아온다. 나는 서늘한 벼랑 끝에 섰지만 버티며 밝은 봄을 기다리겠다. 의류 사업이 2번 실패했을 때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아르바이트하며 직원들 밀린 월급을 줘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 끝나는 곳과 새벽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곳이 가까웠지만 두 곳과는 집이 너무 멀어 도저히 집에 갈 형편이 안 돼. 근처 대학병원 화장실에서 2-3시간씩 몰래 자며 3개월을 지낸 적이 있다. 남들이 인생 망했다고 할 땐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다. 매일 울고 벼랑 끝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봐. 그러나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딱 한 발 내디딜 힘이 생기더라. 그렇게 한 발 나아가고 그리고 또 버티다 보니 또 한 발 나아가고 그렇게 한 발 내딛다 보니 지금은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비가 왔다. 오전에 지나갈 때 보니 집 앞 놀이터 웅덩이에 빗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놀이기구 지붕 밑으로 빗물이 고여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 저녁에 올 때 보니 그곳은 고인 정도가 아니라 빗물이 넘쳐 웅덩이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나를 계속 의심하고 원망하기만 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웅덩이 속에 있었겠지만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웅덩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버티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벼랑에 섰다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은 적어도 내가 되면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한 걸음조차 딛기 어려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티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버티지 않는다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기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버티다 보면 봄은 반드시 올 테고 예쁜 꽃을 피울 테니 버티자. 또 버티자. 우린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값비싸지 않아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는 것,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조금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여행지에 미루지 않고 가보는 것, 나가기 싫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것, 억지로 사람을 챙기지 않는 것,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뚝뚝하게 대하는 것, 눈물이 나면 우는 것, 화낼 상황이라면 화도 내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 그 대신 내 인생을 정말 아낀다면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내 것이니까요. 타인의 시선만을 너무 의식해 힘들었다면 나에게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보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크다. 누구도 상처 없이는 함께 살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여지없이 가시 같은 말이 하루를 망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은 분명 존재하니까. 상처를 더 크고 오랫동안 남기는 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 억지로 이해하기 위해 상처 준 타인의 행동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스스로의 상처를 짓누른다. 상처받았다면 그냥 그건 상처인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면 그냥 그건 지금 나에게 난 상처인 것이다. 무릎에 상처가 났다면 스스로 상처라고 인정해야 치료가 가능하고 대비도 가능하다.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도 대비도 할 수 없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상처는 억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상처 준 사람이 미우면 미워하고 아프면 아파해야 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당신의 행동은 상처가 되었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좋게. 타인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충분한 존중이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며 그 후의 시간부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상처를 숨긴다면 상처는 계속 상처가 된다. 배고픈 상대를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선 우선 내가 배에 고프지 않아야 한다. 내가 배고프다면 얼마 가지 못해 도움 주는 일은 지칠 것이며 상대가 내 도움을 몰라주었을 때 내가 힘든 만큼 서운함의 상처도 몇 배가 된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처음 관계에서는 사랑을 받을지라도 누구와도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나오는 방법은 우선 지치지 않고 배고픈 나의 배를 먼저 따뜻하게 채우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느라 허기진 내 마음도 한번 돌아봐 주자. 내 마음이 나에게 참 고마워할 것이다. 앞으로 마주할 상처로부터 타인이 아닌 나를 먼저 지키는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친구.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친구는 오랜 친구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소중히 아껴줄 수 있는 친구다. 10년간 우정을 쌓은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다. 우리는 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그 친구가 있는 곳엔 내가 있었고 내가 있는 곳엔 그 친구가 있었다.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만큼 추억도 깊었다. 마냥 어릴 것 같은 우리도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느라 어릴 적만큼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언제 봐도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함은 당연함이 되었고 어떤 행동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에 친하다는 귀한 이유가 서로 간의 배려는 점점 지워도 되는 이유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만큼 기대가 생겼다. 날 늘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친구가 이사하는 날 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갑자기 주문이 밀려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린 친구에게 내가 못 가는 걸 장난스럽게 함부로 말했다. 그 친구는 타지에서 친구도 없이 이사하느라 이틀 동안 혼자 그 많은 짐을 날라야 했다. 적어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가지 못한 이유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했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가장 쉽게 모든 걸 소홀하게 대했다. 그리고 말을 언제나 함부로 하고 무시했다. 그것이 친하기에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며 가장 아껴줘야 할 오랜 친구를 오랫동안 가장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서로 감정이 쌓이고 쌓여 오랜만에 보았을 때는 서로가 억지로 밝은 척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이 어색했다. 그때라도 말했어야 했다. 이런 게 서운했고 이런 건 내가 잘못했어. 나에겐 서운한 건 없었니? 괜찮니? 좋은 친구는 언제 봐도 변함없이 친구가 맞지만 친구도 사람이기에 변한다. 나 역시 변하고 그래서 계속 친구로 남기 위해선 변하는 서로에게 맞춰가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사람 관계는 높은 탑을 쌓는 것과 같아. 탑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탑의 높이와 상관없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곧 만날 20년 버신 친구와의 화해를 기다리고 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을 꺼내어 쓰는 글이지만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인연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란다. 우정을 지켜 미래의 자녀에게 혹은 지금의 자녀에게 엄마 아빠의 제일 소중한 친구라고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소개할 수 있기를. 지금 어떤 모습이든 씩씩하고 당당한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돈이 많고 직업이 좋은 사람일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까? 성공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 뭔가 부족하다. 장점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다시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의류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형이 있다. 찢어진 운동화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300만 원을 가지고 쇼핑몰을 준비하던 형. 찢어진 운동화에 매일 똑같은 옷. 창피할 텐데 그 형은 뭐가 어떠냐는 듯 남들이 무시하는 자신의 약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의류시장에서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며 당당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나오는 날이면 찢어진 운동화나 반찬 없는 도시락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늦게 나온 열심히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형은 가난했고 나이도 많았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강한 사람이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약점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점을 알아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부족해도 계속 할 수 있느냐이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 형이 들려준 이야기다. 자주 넘어지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다. 뛰다 넘어지면 상처가 아프기도 아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고 창피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는 것 같아서. 만약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더 이상 뛰지 않았다면 실패한 선수로 남았겠지만 그는 자주 넘어지는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족해도 묵묵히 계속 연습해 누구보다 빨리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스스로에게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족함을 알았다면 부족함을 채울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멋진 인생의 주인이다. 형은 꽤 크게 사업에 성공해 미국에서 디자인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맑은 하늘 아래서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하늘이 어두워져도 곧 다가올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마주한 하늘이 어둡다면 흘렸던 눈물을 닦고 곧 다가올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한번 웃어보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될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한 글배우 작가님과 출판사 샘앤파커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